오늘 간만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하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ETF로 월 200만원 버는 법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그거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실전 매매법에 대해서 이번 레터에서는 이제 소개를 했어요. 기본적인 ETF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많이 아실 거라는 전제 하에 이 레터를 보내드렸는데, 사실 좀 피드백이 기본이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 레터 해설 방송에서는 기본 플러스 전부 실전편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TF를 설명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쵸?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즐겨서 사용했던 그런 설명은 ETF의 그 영어 그대로 읽어서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가지고 펀드이긴 펀드인데 상장을 시켜서 뭐 이게 그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남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처음 ETF라는 거를 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면 가장 와닿을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정말 뭐 제가 다른 데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생각을 한 거예요. 상상하는 모든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상품이다. 제가 이 ETF를 이제 투자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ETF는 이게 나한테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를 인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를 하는 목적은 당연히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욕구를 실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펀드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업계 용어로는 비히클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비히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이 투자를 어떤 비히클에 담아서 할 거야? 아, 내가 A라는 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비히클이 뭐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투자를 한다라는 이 목적은 동일한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ETF를 접근하시면 ETF라는 영어 용어 자체가 비클 죄송해요. 이거 영어예요, 영어. 그릇. 네, 비클. 그리고 최근에 또 같은 걸로 이제 나오는 게 ETN이라는 겁니다. ETN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투자를 실현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네,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바로 투자의 아이디어예요. 투자의 아이디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ETF냐, ETN이냐, 펀드냐, 이런 거는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도 된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로 돈을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 일 거고, 제가 오늘 뭐 이 해설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할 얘기도 그런 얘기들이에요. 대략적인 이제 개념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정도 월 수익을 벌려고 하면 투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겠어요? 한 종목당 제가 투자를 하는 금액 맥시멈으로 해놓는 거는 약 1000만원 정도예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ETF를 투자를 할 때는요, 시세 차익이 아닌 현금 흐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ETF의 투자 목적은 철저하게 월 단위로 현금 흐름을 추구합니다.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본인이 개발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면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럼 ETF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철저하게 저는 이 ETF를 단기 트레이닝에서 현금 흐름을 내는 수단으로만 쓰는 거죠. 밸류에이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 판단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종목 투자와 이 방향성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열심히 찾잖아요.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을 때는 우리가 뭐를 해요? 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판단을 해요. 아, 얘가 실적이 좋아질까? 얘 퍼가 어떨까? 얘가 뭐 PBR이 어떨까? EPS가 어떨까? 이런 것들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건 종목 투자법인 거죠. 근데 ETF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의 흐름인 거예요. 아, 앞으로 이 지수가 올라갈까? 앞으로 이 지수가 떨어질까? 어떤 시장으로 흐름이 흘러갈까? 이 방향성인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투자하는 ETF는요, 방향성에 대한 투자예요. 시장의 방향성을 잃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백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리포트도 읽고, 우리가 왜 맨날 아침마다 증권사 리포트를 읽으며, 우리가 왜 맨날 그 영어를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아,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시장 참여자들이 왜 이렇게 지금 패닉 셀링을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한 흐름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겠다. 그러려고 하면 종목 투자하는 것만큼 네,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증권사 내에서는 분류를 하죠. 이제 시황을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종목을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다 같은 애널리스트들일 수 있겠지만 시황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구체적인 종목 물어보면 자기 분야 아니라고 말씀 못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만 보시는 분한테 시황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투자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조금 더 좀 설명을 하면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거시적인 투자인 거예요. 네, 거시적인 투자. 그리고 종목 투자라는 거는 물론 거시적인 어떤 투자의 흐름도 봐야겠지만 얘는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거죠. 바텀업으로 개별 종목들에 대한 리서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이 한 가지 방법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복합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 ETF에 있어서 저는 방향성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ETF 투자를 할 때 딱 이것만 얘기해요. 지금 현재 이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가? 여기에 밸류에이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분명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방향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저점과 고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ETF 상품에 투자를 해야지 쌀 때 들어가서 비쌀 때 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ETF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가요. 꾸준히.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이런 트레이딩 기법에 투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종목 투자랑 똑같은 거죠.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환율이니까 환율을 좀 볼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환율이에요. 그러면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점을 보면 2014년도, 2014년에 7월 4일 날 1,00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07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10년 내 고점이 올해 있었던 거죠. 3월 21일 코로나, 완전 이때가 정말 위기였죠. 1296원, 이때가 고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간을 줄여가지고 5년치를 한번 볼게요. 자, 5년치를 보면 저점이 2018년도 4월 6일이고요. 1054원이에요. 그리고 고점은 여전히 올해 3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환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질문도 많이 해요. 그럼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환율이 장기적인 어떤 그런 밴드로 봤을 때 어느 수준에 있는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향후에 올랐을 때 수익이 나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이 이 밴드에서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중간값이 1169.5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이 5년 평균보다는 한 41원 정도 낮은 수준인 거죠. 패턴들을 분석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2008년 이후에 다섯 번째 달러 약세 국면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자, 2009년도에 약 8개월간 달러 약세 1차 국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그때도 한 10개월 동안 달러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는 이렇게 만만하게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이렇게 달러가 14개월 동안 한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다섯 번째 달러 약세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6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꼭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 읽다 보면 이런 식의 예측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이 패턴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달러 약세 국면이 8개월, 10개월, 14개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6개월째 됐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또 이 패턴을 가지 않고 또 갑자기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달러 약세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ETF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구체적인 상품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만 마음 먹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정보예요. ETF 투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하는 거. 이 판단이 끝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 다 알 수 있는 정보일 뿐인 거죠. 정말 하기 힘든 게 이런 시장에 대한 판단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향후에 한 6개월 정도는 환율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6개월 단기 전략으로는 추가 하락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6개월 단기적으로는 이 환율이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ETF 상품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투자하는 방향성은 어디죠? 하락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레터를 쓰면서 이 상품을 굳이 쓰지도 않았고 인버스라는 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 보면 여러분, 자,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당연히 오르겠죠.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지금 현재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투자 전략에서는 지금 당장 오를 가능성은 적지만 나는 언젠가는 달러가 시세가 전환이 돼서 강달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야곱야곱 사서 모은다. 이 투자는 되게 제가 봤을 때 투자는 약간 감각과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퍽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야곱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고 디테일한 게 좀 필요합니다. 뭐 그럼 갑자기 뭐 이렇게 사라고 했다고 해서 뭐 100만 원 막 사고 뭐 이런 분은 없겠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간을 보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인버스 투자는 난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강달러가 언젠가 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년 장기로 보고 신문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 떨어졌다라고 할 때마다 그냥 달러가, 여기서 보세요. 제가 여기도 레버리지란 표현은 안 썼어요. 그냥 환율이 오를 때 수익이 나는 ETF 상품이라고만 표현했어요. 여기다가 대고 또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면 또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레버리지라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방향성에 대한 투자예요. 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나는 그게 더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떤 밴드에 있지? 지금 어떤 수준에 있지? 그러면 향후에 오를 확률이 높을까?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 방향성을 잘못하면 거꾸로 타버리는 수가 있어요. 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른다든지, 나는 뭐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다든지, 이래버리면 또 완전히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절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거지만 한 주씩 사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죠. 실전 연습을. 이런 투자법을 트레이딩 투자법이라고 해요. 트레이딩. 네. 상황이 변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스윙한다 라는 투자법이죠. 할로윈 전날 와서 네,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편집을 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